왜 나는 맨날 바쁜데 아무것도 한 게 없을까? 이렇게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았는데 정작 뭘 했는지 왜 모르겠지? 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 했습니다. 좀 창피한 얘기지만요. 할 일은 산더미고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저녁에 되돌아보면 오늘 진짜 중요한 건 뭘 했지? 하는 허무함만 남더라고요. 시간은 미친듯이 흘러가는데 그 와중에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라는 조급함은 또 왜 그렇게 끝이 없을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제가 너무 비효율적이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진심으로 바쁘게 살고 있는데 왜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해낸 것 같지 않을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인지과학, 시간관리학, 주의력 연구 관련 기사를 뒤졌고 답은 아주 단순했어요. 바쁜데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나는 뇌의 주의력, 분산 시스템이 멀티태스킹 착각으로 잘못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혹시 같은 고민 있으신 분 이분만 아니하니 30초만 집중해보세요. 우리가 바쁜데도 성과감이 없는 뇌과학적 원리, 그리고 진짜 의미 있는 생산성을 만드는 방법까지 핵심만 딱 알려드릴게요. 제1장 우리가 바쁜데 아무것도 못하는 뇌과학적 이유, 우리가 바쁜데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뇌과학적 이유. 인지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바쁜데도 성과감이 없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그저 우리 뇌가 동시에 많은 걸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야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 속에는 주의력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주의력 네트워크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부위가 바로 전전두엽과 전방대상 피질의 집중력 조절 시스템이에요. 전전두엽이라는 부위는 우리의 시행 기능을 담당하는 곳인데요. 하나의 과제에 집중할 때 이렇게 신호를 줍니다. 야, 지금 이것만 집중해. 다른 건 차단하자. 그런데 문제는 현대 사회의 정보 과부하 환경 때문에 이 시스템이 완전히 과부하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알림, 이메일, 메시지, 각종 업무가 동시에 밀려들면 전방대상 피질은 완전히 혼란에 빠집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네? 그럼 다 동시에 처리하자.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하면 뇌에서는 작업 전환 비용이라는 게 발생해요. 한 가지 일에서 다른 일로 넘어갈 때마다 뇌가 다시 집중 상태를 만드는데 평균 23분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여기서 진짜 위험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하루에 10가지 일을 번갈아가며 한다고 하면 실제로는 그 10가지 모두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전전두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 다 중요한 것 같은데 어디에 집중해야 하지?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바쁘게 이것저것 건들지만 어느 것도 깊이 있게 완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바쁜 착각의 정체예요. 예를 들어 중요한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데 중간중간 메시지 답장하고 이메일 확인하고 다른 업무도 신경 써보면 그 프로젝트에 실제로 몰입한 시간은 고작 30분도 안 되거든요. 나머지 시간은 모두 전환 비용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쯤 되니 이해되죠? 우리가 바쁘다고 느끼지만 정작 뭘 했는지 모르겠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동시 처리를 실제 생산성으로 착각해버릴까요? 자,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애초에 다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뇌는 무조건 얕은 처리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첫 단계는 그 일들을 되도록 순차적으로 깊게 처리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 개의 중요한 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하나만 정하자. 딱 1시간만 이것만 하자. 완벽하게 다 끝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깊이 파보자. 이런 방식이 뇌를 속이는데 꽤 효과적이에요. 하나에 집중하고 몰입감을 자주 느끼면 전전두엽이 이렇게 하니까 더 잘 되네라고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 도파민은 분산 대신 집중 쪽으로 나오게 되고 그게 새로운 회로를 만듭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여러 개 있다면 다 동시에 빨리가 아니라 하나씩 천천히라는 마음으로 접근해보세요. 그게 바쁜 착각을 이기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2장, 단 한 번의 멀티태스킹이 습관이 된다. 단 한 번의 멀티태스킹으로 주의력이 분산된다. 이번에는 주의력에 대한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앞의 내용보다 이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우선 우리 뇌는요, 우리가 어떤 패턴으로 주의력을 사용하는지를 유심히 지켜보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입니다. 뇌의 여러 영역에 분산되어 있어서 기본값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또 이런 식으로 집중하네, 또 산만해지네 하고 기억하는 센터예요. 그로 같은 상황에서 같은 주의력 패턴이 반복되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그걸 자동화시켜버립니다. 쉽게 말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우리가 자꾸 하는 주의력 사용 방식을 생각 없이도 하게 만들어주는 뇌의 자동 조종 장치예요. 스마트폰 알림이 오면 자동으로 확인하는 이유, 한 가지 일을 하다가도 자꾸 다른 생각이 드는 이유, 집중하려고 해도 5분도 못 버티는 이유, 이 모든 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덕분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어떤 패턴을 기본값으로 저장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핵심적으로 참고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도파민 자극의 빈도입니다. 자주 자극이 오고 즉각적 만족이 반복되는 순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의를 분산시키는 게 더 재미있구나. 저장하자. 그리고 짧고 빈번한 자극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환경에서 멀티태스킹 행동이 자꾸 일어나면 뇌의 신경 연결 구조 자체가 변하면서 그게 기본 주의력 패턴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딴 생각을 하고 다른 일에 손을 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바쁜데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느낌, 그 뿌리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를 들어 중요한 업무를 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메신저 알림이 왔다고 해봅시다. 그 순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 뭔가 새로운 정보가 왔네. 확인하자. 그래서 업무를 멈추고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그 순간 즉시 호기심이 해소되고 도파민이 팍 하고 분비됩니다. 그러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다시 반응하죠. 오, 이렇게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네. 기억하자. 그리고 이 주의력 분산 패턴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새로운 기본값으로 굳어집니다. 깊은 집중은 도파민이 지연되어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기억하려 하지 않는데, 분산된 자극은 즉시 만족을 주니까 쉽게 도파민을 유도해서 금방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 저장되는 겁니다. 이래서 깊은 집중력은 잘 안 굳고 산만함은 빠르게 기본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분산된 주의력 패턴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이후엔 의식적 노력 없이도 자동으로 시행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이건 시험으로도 명확히 증명됐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연구팀이 멀티태스킹 시험을 진행했는데요. 평소 멀티태스킹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단일 작업을 할 때도 불필요한 정보를 차단하는 능력이 40%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유사한 다른 연구에선 스마트폰을 2시간 동안 멀티태스킹으로 사용한 후 집중력 테스트를 했을 때 단일 과제 집중 시간이 평균 50% 감소했어요. 즉 멀티태스킹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도 집중하기 어려운 뇌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요약하면요, 주의력 패턴은 도파민 자극 인도에 의해 만들어지고, 멀티태스킹은 즉각적 만족을 쉽게 유발하기 때문에 기본값으로 빨리 굳어지고, 그리고 한번 굳어진 분산 패턴은 의식적 저항 없이도 뇌가 자동으로 시행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도 아무 생각 없이 이것도 저것도 다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 메커니즘으로 쉽게 설명되는 거죠. 그저 단 한 번의 멀티태스킹이 나중에 모든 집중력을 분산시킨다는 거예요. 이젠 이해되시죠? 그럼 결국 바쁜데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너무 당연한 뇌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너무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왜 집중을 못하느냐가 아니라 주의력이 언제 어디서 처음 분산되기 시작했느냐입니다. 이제는 그 분산점만 다시 잡으면 여러분도 충분히 집중 회로를 바뀔 수 있어요. 결론, 진짜 의미 있는 성취감을 설계하라. 진짜 의미 있는 깊은 몰입을 설계하라. 이제 결론은 간단합니다. 전전두엽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직접 조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쁘다고 느끼는 일들일수록 다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조급함보단 그 중에서 진짜 중요한 하나에 깊이 몰입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원하는 일에 내가 원하는 깊이만큼 주의력을 집중시켜야 하는 거예요. 이건 우선순위를 바꾸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는 그저 빨리빨리 처리해야 하는 할 일 목록이 아니라 내 전문성을 깊이 탐구하는 실험실이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면 더 효과적일까? 이 과정에서 내가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건 뭘까? 이 업무를 통해 내 사고력은 어떻게 확장될까? 이 과정을 호기심으로 즐기면서 내 능력의 확장을 느끼는 재미 그 자체로 도파민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빨리 끝내려고 대충 훑어보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이 내 기존 지식과 어떻게 연결될까? 이걸 완전히 이해하고 나면 내 관점이 어떻게 바뀔까? 이 지식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언제일까? 그 이해의 깊이가 실제 내 사고에 스며드는 순간을 즐기며 깊이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 그게 도파민을 몰입적으로 끌어오는 방식이에요. 저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빨리 업로드해서 알고리즘을 탔지 말아야지, 여러 개를 동시에 제작해서 효율을 높여야지,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건 결국 양적 효율성이에요. 만약 생산성의 기준이 속도와 양이 되어버리면 어느 순간 뇌는 깊이 있게 만든 콘텐츠를 비효율적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전전두엽이 이렇게 말하죠. 너무 오래 걸리네. 빨리빨리 여러 개 만드는 게 나아. 그렇게 되면 진짜 내가 전달하고 싶었던 가치 있는 메시지들은 사라지게 돼요. 속도에 쫓기는 콘텐츠 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정말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과정, 복잡한 개념을 명확하고 쉽게 정리하는 시간, 시청자분들이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과정 자체를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시간으로 바라본 거예요. 이 내용을 깊이 연구하면서 나도 더 전문적으로 이해하게 되네. 이렇게 설명을 다듬다 보니 내 사고도 더 체계적이 되는 것 같아. 이 하나의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걸 하나씩 확인하고 만족하는 그 과정, 그 자체가 저에겐 즐거움이었고 거기서 도파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정말 가치 있는 콘텐츠가 되었다면 그건 그냥 보너스 도파민이에요. 결국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전전두엽이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 빨리 많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아니라 깊이 있게 몰입하고 싶은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주의력 회로를 설계해 나가는 것. 양이 아니라 질, 속도가 아니라 깊이, 효율이 아니라 의미. 이게 바로 나만의 진짜 생산성 체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위 내용들은 신경과학자 에덤 가잘리 교수 집중력의 탄생을 참고하였습니다. 이 책은 제가 오늘 다룬 내용 외에도 왜 현대인의 주의력이 분산되기 쉬운지, 뇌의 집중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깊은 몰입력을 기르는데 효과 있었던 실전 방법들까지 신경과학적 시선으로 깊이 있게 다뤄진 책이에요. 집중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 분에게 추천하는 책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쁜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은 결국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잘못 분산된 뇌의 주의력 시스템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시스템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의지력이 아니라 깊이 있는 몰입으로 재설계해보겠다는 접근입니다. 이 영상이 작은 출발점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미리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행동에서 나온다. 달라이 라마.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는 하루라도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행복이 되는 거라고.